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썸네일에서 얘기를 했듯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직장 내 괴롭힘 하면 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또 이게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 하고 좀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신고를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셨던 게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저번처럼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주제를 잡은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3주년, 네네. 7월 달에 3주년이었죠? 네네.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3년이 됐네요. 아, 딱 만 네네. 3년이, 벌써. 진짜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그때 막 1호로 뭐 한다, 뭐 네네. 이런 게 되게 많이 기사가 나왔던 것 그쵸.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3년이면 네. 대략 성은 씨 입사한 어, 시기하고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그죠? 저 네. 입사 딱 했을 때 그게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네네. 해서 잘 됐다. 저는 좀 안심을 했었다. 요긴하게 써먹어야겠다. 요긴하게 써먹어야겠다. 혹시라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고 뭐 관련해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이제 또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죠. 네네. 이상한 변호사 또 우영우 네. 이선희처럼 이제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변호사에서 극중에 이제 그 상사로 나오는 정명석 변호사가 네네. 또 엄청난 인기를 그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상사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명석 변호사처럼 이제 직장인들은 어떤 상사를 좀 착한 상사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이제 성은 씨가 네.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 안에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이러저러저러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3년 전이었고.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를 간략하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이제 괴롭힘 행위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직장 내 갑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쵸. 아니면 뭐 성희롱에 준해서 힘희롱, 권력희롱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이죠. 하나는 우위를 이용해야 된다. 직장 안에서의 뭐 지위가 높든지 직급이 높든지 나이가 많든지 뭐 어떤 다수이든지 이런 네. 우위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보통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 때문에 괴로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우위는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힘드니까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 가기 싫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도 문제가 안 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경우에 건가요?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컨대 뭐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괴롭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좀 적정 범위 안에 합리적인 범위,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조사를 하면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는데 노동부로 가선 노동부에서는 또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법원에 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이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도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접하시는 편인가요?
굉장히 많이 접하죠. 실제로도.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게 업무상의 필요성이 아예 없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사례 봤던 것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인데 먼저 이제 입사했기 때문에 관계 우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였죠. 근데 직속 상사였어요. 직속 상사랑 면담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과거사를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직속 상사가 그 과거사를 다른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발설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한 건데 목격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공황 장애가 오고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상사가 자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분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가 그렇게 불안했다는 건 네가 마귀가 마귀가 뭐 시켰기 때문에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이거를 암송을 시킨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발설을 나오는 내용. 발설한 직장 상사가 네네. 이 이제 피해자한테 너 지금 마귀가 씌웠다라고 너가 이렇게 한 거라고요. 불안했다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이거를 외우고 나한테 검사 받고 퇴근해라. 만약에 검사 안 받고 그냥 퇴근을 하면 오늘은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퇴근하셨네요.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일이죠. 저도 이 사를 보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근데 회사에서 이게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 진짜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노동부에 이제 이분이 신고를 했더니 노동부에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개인사를 발설하는 것, 이거는 아무런 업무상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판결을 한 사례도 있었죠. 지금 댓글에 동료가 괴롭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일단, 상하관계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우위라는 게 법에서도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 우위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위는 같을 수 있죠. 일반 뭐 직급이 같거나 지위가 같을 수도 있어도 예컨대 그 동료가 나보다 뭐 더 근속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은 더 뭐 학벌이 뭐 더 좋다든지 아니면 남초 집단에서의 남성이라든지 여초 집단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안에서의 뭔가 뭐 노동조합에서의 직책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상사하고 한 팀이라든지 상사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같이 괴롭힘을 하면 그 동료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상의 그러니까 적정범위 아까처럼 완전히 선을 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명백한 거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성은 씨가 예컨대 어떤 뭐 뉴스를 했다든지 이런 걸 했어요. 상사가 뭐 김영희 아나운서님이 큰 소리로 이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럼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까? 아닌 걸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좀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를 훈련하기 위한 질책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후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폭언일 수도 있는 거고 모욕일 수도 있는 거고 무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선을 넘어서 쌍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서로를 찢고 폭행을 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적정범위를 넘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예컨대 반말로 했으면 그런 괴롭힘일까? 소리를 쳤으면 무조건 괴롭힘일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괴롭힘일까? 라는 것이 사실은 맞다 아니다가 가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진짜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와, 세상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장갑질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상담들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 중에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괴롭힘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하거든요. 본인은 너무 이게 괴롭힘이 아닐까 상담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게시판 회사 안에 이제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이제 뭐 누구는 어디가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오늘 이제 뭐 스케줄, 뭐 외근 이런 거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명찰이 이제 직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날 말도 없이 내가 위에 직급인데 내 명패가 맨 뒷자리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괴롭힘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괴롭힘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위에 직급인 거면 상사라는 네.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직급이 관행적으로 높다는 이제 거 직급 아닌가요? 순서대로 그 명패를 붙여놨는데 근데 어느 그게 날 이제 보니까 이게 밑에 와 직급이 있다고? 내 뒤로 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대요? 회사에서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이 자체를 보는 순간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거고 모욕감도 느끼셨고 이거 자체가 괴롭힘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답변을 드리기를 네 어떻게 다시 드리셨어요? 바꿔놓으시죠. 다시 아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솔로몬 다시, 같은 답변을 다시 주셨네요. 원래대로 네. 일단 바꿔놓으시고 그런데도 또 이제 이게 그 내 부하 직원 내 밑으로 네, 갔으면 네. 이제 왜 그랬는지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합리적인 이유로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렇게 붙이시면 그때는 한번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보시는 게 아. 어떻겠냐라고 그렇구나.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오네일님께서 답변 감사드린다고 하시면서 A 동료가 회사 전체 직원에게 전달한 내용을 B 동료만 빼놓고 보낸 경우에 B 동료가 업무를 할 때마다 뒤에 CD, EF 동료가 이제 쓰고 계신가 어땠을까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따돌림이죠. 그쵸.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만약에 저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되게 하려면 회사에서 이제 이게 업무상의 이유가 있는 거다. 네. 뭐 예컨대 전체 직원이지만 비동료만 빼놓고 보낼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전체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단톡방을 그 이제 A라고 치면 이제 A만 빼고 단톡방을 새로 파서 네네. 약간 따돌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네네.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회사 안에서 네.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그 가해자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을 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보통 회사에서는 해야 될 건 일단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사례들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정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에 대한 징계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교육 그리고 가해자들의 뭐 사과 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피해자를 이제 뭐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종종 적이 있습니다. 대구 랭커님께서 퇴근 후에 상사가 단톡으로 연락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라고 네네.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저렇게만 하면 사실 저거는 직장 괴롭힘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네, 애매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한 업무상의 이유도 없이 계속 이제 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단톡 연락이 네. 사적인 연락이라면 괴롭힘 될 수 있어요. 아. 사적 목적으로 계속 뭐 만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와 무관하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면 나와라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게 업무와 관련되는 거라면 네네. 저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들이 좀 필요한 거죠. 아무런 특별한 업무상의 이유가 뭐 없다든지 네. 아니면 유독 이 사람한테만 그 업무 관련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추가로 확인돼야지 직장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 사실만으로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좀 힘들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실제 그 판례들을 네네. 한번 저희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산재 얘기하면서 뭐 재택근무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방역이 엄청 심했을 때 이분이 이제 밀접 접촉자로 본인이 네네.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좀 두려우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상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출근을 지시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됐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자기 상사, 네. 그러니까 강제로 출근을 지시했던 그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러니까 위자료를 달라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직장 괴롭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 네. 왜냐하면 왜죠? 일단은 그 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강제로 출근하도록 한 건 맞는데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재택근무 지침으로 보면 이분이 담당했던 일은 재택근무 대상에 일단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밀접 접촉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출근 시간 전이니까 인사부서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출근을 시킨 다음에 네. 기다려라 해놓고 이제 뭐 인사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논의를 하다가 한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에 재택근무를 하게 이제 결정이 돼서 네. 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이 재택근무를 하려면 업무 특성상 반드시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업무용 노트북은 회사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려면 회사에 나가서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좀 주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서 이 판결에선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재택근무를 하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상대로,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다라는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이 팀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군요. 팀장이 가해자여서. 네. 그래서 이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서 여기는 팀 밑에 이제 셀이 있어요. 셀. 네. 몇 가지 몇 명을 모아놓고 근데 A, B, C 셀이 있고 셀장 있고 셀 1이 있는데 이분을 혼자 D셀을 만들어서 셀장도 없이 혼자 이 D셀에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이거는 너무 이례적인 인사, 지금 너무 이례적인 업무 분장이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면서 이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라. 그러니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만한 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았겠죠. 이 그렇죠. 직장 내 그 코로나 격리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았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된 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되고 나서 3년 동안에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인정되더라도 한 뭐 100만 원? 200? 300 이 정도였다가 최근의 판결들은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가해자 본인한테 또는 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회사가 이걸 알면서도 보호 조치 안 했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굉장히 법원에서 이 회사의 책임을 좀 무겁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어쨌든 뭐 격리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았지만 업무 분장과 관련된 직장 괴롭힘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로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경이 또 따로 있었던 사건이었네요. 그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지금 질문이 굉장히 길입니다. 지금 동료가 일할 때마다 다른 동료 무리들이 이제 그 동료가 들리게 지속적으로 앞담화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을 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지속적으로 네. 저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지속성이 중요한 네네. 건가요, 지금? 지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앉혀놓은 그 사람을 네. 직접 불러서 뭐 이제 요구하거나 네. 뭐 예컨대 요청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상사도 당연히 그러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상사가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또 모욕 주는 폭언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명백하죠. 예. 그 모욕을 그렇죠. 주는 네. 거는 저희 형법상으로도 모욕죄라는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그냥 무단 결근이라고 하죠. 그냥 회사를 안 나가는 경우에 또 이게 또 괜찮은 건가요? 네. 또 이게 인정이 되는지. 일단은 사례를 보면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직접 판례 최근에 나왔던 그 괴롭힘 관련 판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례였는데 네. 이제 여기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같은 동료간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워크숍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이 동료가 눈뭉치로 폭행을 한 거예요. 네? 눈뭉치로. 눈싸움이 아닙니다. 눈싸움 한 거 아니고요? 눈싸움이 아니고 눈뭉치로 폭행을 한 거죠. 에? 이것도 폭행은 될 수 있어요. 눈뭉치를 이게 뿌리는 것도 폭행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끼얹는 것도 폭행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참신한 폭행 방법이긴 그래서,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형사 네. 고소를 하면서 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출근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무단 결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은 승인받지 않고 근데 회사에는 결근을 얘기를 한 한 거죠.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근데 어쨌든 이런 정황은 난 너무 네. 충격받아서 네. 못 나간다 네. 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 결근을 하시다가 네. 해고가 되셨고 징계 해고가 됐고 진짜. 그리고 나서 이 눈뭉치를 던진 이분은 폭행죄로 일단 형사 벌금을 내시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람한테 상대로 이제 위자료를 청구를 하셨는데 일단은 폭행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을 했던 게 지속적으로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근을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결근을 해서 내가 결국은 회사를 퇴사하게 됐으니 이 임금 내가 못 받은 임금을 까지 내 손해로 배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안 받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근까지 징계 해고가 될 만큼 결근까지 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 그거를 이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저 궁금한 게 그 눈뭉치를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던진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길마다? 아니 한 번. 딱 한 번. 뭐 안에 뭐 혹시 돌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무단 결근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됐고 그거는 보면 징계해고 자체는 정당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징계해고가 부당하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구제가 됐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단 결근까지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좀 출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려서 회사가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왜냐하면 조사가 일단 시작이 되면 그 조사를 하는 기간에도 이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보호 조치.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보호 조치에 따라서 내가 뭐 유급 휴가를 받던지 이렇게 회사의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게 우선이고 네. 만약에 회사가 좋지를 않으시더라도 내 연차라든지 아니면 병가라든지 네. 이런 걸 먼저 사용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네.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해주고 근데 나는 나가서 저 가해자와 마주하면 정말 못 살겠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회사에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를 결근하는 것이 그것이 네.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제 뭐 네. 그 전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무단 결근을 해서 네네네. 사실은 그거는 좀 인정이- 아무리 쉽지 않은 괴롭힘 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에 그렇죠. 대한 피해를 좀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청 팀장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나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은 한 회사 안에서의 이제 그 직장 동료들 네, 간에 네. 발생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파견 관계일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이제 파견 받아 온 파견 직원 이 경우에는 직장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데 보통의 이제 뭐 사내 도급이라든지 사내 하청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유력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단 적용은 안 되거든요. 다만 그런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네. 회사의 사규, 회사의 사규 안에서 네. 징계 사유로 네. 징계 사유로 우리 회사 안뿐만 아니라 뭐 협력업체라든지 거래업체라든지 하청업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괴롭힘 행위를 한 것도 징계 사유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아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떻게 네.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네. 원청회사에 탄원서를 내서 이런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좀 조치를 해주세요. 저 사람을 뭐 징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좀 보호받고 가해자가 뭐 징계나 전보나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여러 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제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회사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네네. 선고받았다. 네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사장이 징역형을 왜 받게 된 건지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 대법원 판결이 7월 12일 날 났어요.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이에요. 아 진짜. 정말 훌륭한 판결이다라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얘기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을 네.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은. 아. 네,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뭐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행위자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아 근데 정말요. 근로기준법에 유일하게 있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이하의 징역, 네. 얼마 이하의 벌금 네.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그 노동자한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표이사는 네.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징역형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가해자는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관리자가 괴롭힘 행위를 했고 이거를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정보 발령을 한 거예요, 피해자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주장은 이제 이게 아마 식당, 구내식당, 여기저기 구내식당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건데, 아니 거기가 업무 강도도 훨씬 낮고 근무 여건이 더 좋아. 라고 하고, 네. 그거 실제로 그게 맞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리한 처우는 아니지 않냐, 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이제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이거는 불리한 처우가 맞다라고 봤어요. 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다라고 본 거예요. 네. 피해자가 직장-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네. 피해자 의사에 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불리한 처우냐 아니냐도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라는 거예요. 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곳에 전보 발령한 것은 네. 불리한 처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정도가 아니라 네. 징역형, 얼마의 징역, 뭐 집행유예를 네.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 회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이 피고인, 이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한 것이다. 비록 그 가해자가 최근에 해고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괴롭힘의 원인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표이사의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했던 네. 태도,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내리고 이 피고인은 네. 노동의 가치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봉사 명령까지 와, 뭐 이 판사님이 정말 기념비적이죠. 진짜 기념비적인 판결이네요. 훌륭합니다. 아, 정말 노동자 중심의 네. 피해자 중심, 네, 피해자 중심의 노동자 중심의 판결. 네. 아주 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네네. 판결이 네네. 계속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해자에 대해서 또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도 지금은 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과 함께 네. 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징역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최근 3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물론 그렇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네.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경각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조금씩은 맞아요.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도 사실은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긴 것 자체가 좀 저는 기념비적인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괴롭혀도 딱히 뭔가를 저희가 피해자들이 뭐 조치할 것도 많이 없고 그걸 싸우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법이 생겼으니까 또 이게 판결이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또 이게 선례가 되고 또 그걸 기준으로 회사들이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부에 또 우영우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이제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부까지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